엄마 이거 우리 집 며느리 훈련법이라는 제목으로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주제도 모르고 또 저러네요. 여러분, 내 딸이 시댁에서 무릎을 꿇고 손찌검을 당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부모로서 내가 있었다면 그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런 순간을 맞닥뜨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김가 저택. 이른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집 거실 바닥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정인. 한때 이라크 파병 부대에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전장을 누볐던 여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시어머니 노춘자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인아, 이게 뭐야?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청소를 했다고? 노춘자는 흰 장갑을 손에 낀 채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군대 내무반 검열이라도 하듯 꼼꼼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묻은 먼지를 보이며 그녀는 장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 군대에서 뭐 배운 거야? 군기 빠진 건지 며느리 노릇도 하나 제대로 못해.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되레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다시가 어딨어. 언제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말로만 할 건데? 그때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김아라가 명품 가방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가득한 얼굴, 잘 다듬어진 손톱, 당당한 표정.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정인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언니 또 혼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왔다면서 이런 것도 못 참아요? 아라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정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찰칵. 이거 우리 집 며느리 훈련법이라는 제목으로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팔로워들 반응이 궁금하네요.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남편 김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정인의 남편이자 김가 집안의 장남. 하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교육 좀 시킨다고 난리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나?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후 돌아온 나의 삶인가? 노춘자가 아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생일 파티잖니. 정인이한테 서빙 다 시키자. 그것도 훈련이지. 아라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너무 좋죠, 엄마. 이제 진짜 하녀 다 됐네, 언니는. 군대는 왜 간 거야? 정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보이면 안 됐습니다. 약한 모습은 더 큰 모욕을 불러올 뿐이니까요. 이런 생활이 벌써 반년째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꿈이라 여겼던 가정, 그 모든 게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가 저택은 활기찬 척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 김아라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정희는 검은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손님 하나가 수군댔습니다. 저분이 그 군인 며느리라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죠?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완전 하녀 같네. 정희는 말없이 웃으며 와인 잔을 채워갔습니다. 손등이 가늘게 떨리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춘자는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이라크까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대했죠. 뭐라도 다를 줄 알고. 근데 웬걸요. 밥은 설익고 청소는 엉망이고. 솔직히 군인이라더니 별거 없어요. 손님들 웃음이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와인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병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잡았습니다. 어머, 언니. 손 떠는 거 봐. 전쟁 다녀온 거 맞아요? PTSD예요?
아라가 정인의 어깨를 툭 치며 키득였습니다. 정인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누군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윤혜숙 장군, 딸의 사진이 담긴 인스타그램 영상 클립을 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정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모습. 그 앞에서 누군가가 비웃고 있었고 그 영상은 우리 집 며느리 훈련법이라는 자막과 함께 온라인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군 시절 작전을 앞둔 사령관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왜 저렇게.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정인이야. 살아남은 아이야. 죽음도 견뎠던 애야. 그런데 지금 저렇게 죽은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윤혜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 시절 쌓아온 인맥, 정보, 그리고 감각. 그 모든 것을 가동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국세청 후배였던 김 과장에게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 윤혜숙이야.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김가건설이라는 업체 알고 있나? 김가건설이요? 요즘 꽤 규모가 크던데요. 조용히 확인 좀 해줘. 탈세, 불공정 계약 뭐든 좋으니. 혹시 사적인 일이신가요? 내 딸과 관련된 일이다. 정식 의뢰로 처리해. 통화를 마친 윤혜숙은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 너머로 그녀는 전장의 모래바람과 딸의 울먹이던 목소리를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정인아, 넌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지금부터 내 전장을 대신 싸워줄게.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혜숙은 김가 저택 근처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인이 조심스레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얼굴은 부어 있었고 걸음거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정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창문을 넘는 고성이 들렸습니다. 김치 국물 묻었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쨍.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윤혜숙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차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그 발걸음은 전장의 사령관과 같았습니다. 내 딸을 때렸다고? 그녀는 곧장 담을 넘어 저택 정문으로 다가갔고 전장 기술로 익힌 문 해제 방식으로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그녀의 눈앞에는 무릎 꿇고 있는 딸과 그 위에 서 있는 노춘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집안 며느리 뺨에 손을 올린 손이야. 윤혜숙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는 누구도 감당 못할 무게였습니다. 윤혜숙 장군은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정인아, 일어나. 장군의 딸이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정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뺨을 맞아 붉게 부은 자국,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놀라움이 겹쳐 있었습니다. 노춘자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쓰리스타 장군 어머니께서 직접 나타나셨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한데요. 하지만 윤혜숙은 노춘자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정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딸이 맞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냐? 윤혜숙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습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안도였습니다. 노춘자가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여긴 내 집이고 정인이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그 말에 윤혜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훈련소에서 불합격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던 교관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김가. 이 집안을 조용히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윤혜숙은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김가 저택의 평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윤혜숙은 책상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가건설, 김도연 대표, 김아라, 그리고 노춘자. 관련 기업 거래처, 세금 신고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 이미 수집해둔 정보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찰이 먼저다. 그녀는 30년 동안 군에서 익힌 방식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숙은 국세청 김 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가건설은 지난 5년간 허위 계약과 세금 포탈을 반복했습니다. 증빙 자료와 제보자 진술 확보했습니다. 김 과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실무진에서도 다룰 수 없는 수준의 건인데요. 정식 조사 요청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살 사안입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김가 저택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입니다. 김가 건설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라는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노춘자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그날 저녁 9시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한 이름. 김가 건설 5년간 50억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윤정인 중위 이라크 참전 군인 시댁 내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져. 정인은 엄마의 집 거실에서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엄마 이래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지. 우리가 뭘 잘못했니? 근데 엄마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윤혜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인아, 그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그리고 너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야. 그 순간 정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어있던 불빛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숙은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군 시절 후배였던 지금은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재영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정변, 내 딸 고소장 좀 써줘. 모욕죄, 폭행, 명예훼손, 정신적 학대 전부다. 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확보돼 있습니까? 인스타 영상, 사진, 녹음, 증언. 다 모아뒀다. 그날 오후 김가 집안에 고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도연은 소식을 듣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우리 고소했어요. 노춘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형사고소입니다.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도 왔어요. 아라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인스타에 올라간 영상이 뉴스에 떴어요. 그리고 악플이 수천 개예요. 김가 저택은 이제 외부와 단절된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의 계약 해지, 거래처들의 거부, 언론의 포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김가 저택은 이제 말 그대로의 전쟁터였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건 고성이 아니라 전화기 벨소리와 통곡에 가까운 한숨이었습니다. 노춘자는 방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았고 아라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채 고소장 내용을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법률 상담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모든 변호사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정황상 불리합니다. 언론과 여론이 모두 상대편입니다. 그 시각 정인은 어머니 윤혜숙과 함께 강남의 한 상담소에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정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왔던 분 맞으시죠? 군인 출신인데 시댁에서 하녀처럼. 정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하녀도 아닙니다. 저는 다시 윤정인 중위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윤혜숙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전장을 누볐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승리보다 값졌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와 보훈처 공동 주최로 열린 여성군인 영웅 초청 행사에서 정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호명되었습니다. 2017년 이라크 파병 당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단독 침투를 감행하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구조 신호를 보낸 예비역 윤정인 중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인은 단상 위에 올라가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수백 명의 관객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군인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며 제 이름을 잃은 채 살아갔습니다. 뺨을 맞고도 사과했고 무릎을 꿇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정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엄마였던 분. 그리고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녀는 객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윤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 이제 더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이튿날 주요 언론은 일제히 정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군인 며느리를 하녀로 부린 시댁, 결국 몰락. 윤정인 중위, 이라크 영웅의 복귀. 쓰리스타 장군의 침묵 없는 전쟁, 정의를 되살리다. 그리고 노춘자에 대한 대국민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시댁 학대 방조자, 방송 출연 금지 요청. 청원 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겼고 SNS에는 해시태그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며칠 후 김가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아라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해외로 출국했으며 도연은 법원의 명령으로 정인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정인은 그 돈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받은 돈이 아니에요. 저 같은 일을 겪고도 아직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 받을 몫이에요. 그리고 그해 겨울, 정인은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 내 학대 피해자, 여성 군인의 복지, 재혼 가정의 갈등 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개소식 행사장. 윤혜숙은 연단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인이 연단에 올라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제가 무너졌던 건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옆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계신 분들, 고개 숙이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정인의 마지막 말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당신을 무릎 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서울,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윤혜숙과 정인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복도 계급장도 없고 그저 딸과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정인아, 너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더 많은 사람들 일으키고 싶어요. 저처럼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좋다. 그 길, 엄마도 함께 갈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엔 햇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앞으로도 함께할 그들의 여정이 오래오래 힘있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